뉴스는 필요 없어 무거운 뉴스만 필요 있어 당신에게 들려주고 싶어 무게 있는 뉴스를 무거운 녀석들이 전해줘 무거운 녀석들 무거운 녀석들 무거운 녀석들 가벼운 뉴스 가라 무게 있는 뉴스만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무거운 녀석들! 무게 있는 뉴스 전해줄 무거운 녀석 두 분 나왔습니다. 뚱커벨 인사이트계 배종찬 소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뚱블리 정상 기자 나왔어요. 네, 안녕하십니까. 날이 추우니까 아주 중무장들하고 오셨네. 네, 그래서 날은 감사합니다. 추워도 쌀이 있네. 살이 있네. 있죠. 네. 살이 있네. 네, 터질 듯합니다. 건강해야 됩니다. 네. 코너 끝에 방송만 잘 듣고 계시면 금세 맞출 수 있는 무게 있는 퀴즈 드릴 거고요. 따뜻한 커피 쿠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코로나19 얘기부터 해야 됩니다. 어제 1,000명 이상 나왔는데 오늘은 718명이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0시 기준은 718명인데요. 이 중에 국내 발생 확진자 682명이고 또 서울에서 217명, 경기도에서 220명, 그 인천 36명 등 수도권 확진자는 473명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700명대지만 지난 주말에 확진자가 굉장히 많았는데요. 네. 이 토요일 0시 기준 확진자가 950명, 그리고 일요일 확진자는 무려 1,030명이나 나왔습니다. 그렇죠. 이틀간 1,980명이고 그 이틀 사이에 서울에서만 755명이나 네.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어제 아침에 이제 눈 내렸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좀 평화스럽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텔레비전 켜니까 벌써 속보로 네. 1,030명. 겁나더라고요. 무슨 어이. 생각들 드셨어요? 1,000명 어제 처음 넘으니까? 아이고, 나도 걸릴 수도 있겠구나. 네. 예. 정말 너무 많은 숫자가 나와가지고 예. 네. 정말 위기 의식이 이 생기더라니까. 코로나가 네. 정말 코앞에까지 와 있는 좀 그런 네, 기분이었어요. 그래요. 서로들 사회적 거리두기 잘하면서 지내는 수밖에 없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그래서 어제 중대본 회의를 직접 주재하면서 3단계를 언급을 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시종 무거운 표정이었습니다. 그만큼 코로나19 이 확진자가 너무 늘어나면서 위기 상황이라는 인식이 또 강해 보였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긴급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지금 확산세를 꺾지 못하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도 검토해야 하는 중대한 국면이라면서 중대본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면 과감히 결단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지금도 저 정은경 중대본부장 브리핑을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3단계 격상 여부에 대해서 네, 검토에 논의하고 있다. 착수했다 이렇게 네.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만약에 3단계를 간다면 우리가 한 번도 걸어가 보지 않은 길이에요. 네. 네. 한마디로 우리 생활 자체가 멈추는 건데 자 간결하게 네. 자, 배 수장이 좀 정리를 해주세요. 3단계를 만약에 간다면 어떻게 달라지는 건지. 완전한 봉쇄에 거의 가깝습니다. 완전한 봉쇄에 가깝습니다. 아주 가까워지게 되는 것인데 다중 이용 시설은 거의 문을 닫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편의점은 제외가 됩니다. 하지만 오락실, 학원, 놀이공원, 백화점, 미용실, 영화관 문을 닫게 됩니다. 그렇죠. 결혼식장도 네. 결혼식도 못하게 되고요. 대부분의 중위험 이용 시설까지도 다 영업 정지가 됩니다. 그래서 폐쇄가 되는 셈인데 전국적으로는 202만 개 시설의 운영이 제한되고 공공 서비스 이용은 힘들어지게 됩니다. 사실상의 이 봉쇄에 가깝다. 예. 최후의 수단, 최종의 단계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도 방역 당국에서도 3단계 카드 빨리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모르는 게 아닐 텐데도 네. 네네. 아직까지도 지금 검토 단계에 있는 거 보면 그만큼 3단계라는 게 마지막 카드이기 때문에 이걸 확 빼기가 머뭇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사회 취약계층의 피해는 막대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사실상 이제 수입은 없어지고 정부 지원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게 언제 끝나는지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만큼 두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수도권 학교들은 이미 그 3단계 조치를 시작하기로 했죠. 네, 맞습니다. 이 교육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학사 운영 방침을 보면
그 각급 학교의 전면 원격 수업 전환을 3단계 때 시행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서울하고 경기도 그러니까 인천 이렇게 이 수도권의 시도교육청이 내일부터 네네 이 전면 원격 수업으로 전환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뭐 선제적 조치라고 하는데 일단 뭐 서울 같은 경우에는 뭐 이미 시내 초등학교 그리고 유치원의 70% 이상이 지금 겨울 방학에 들어갔거든요. 뭐 이런 점도 함께 고려가 됐습니다. 예. 3150 청취자께서 허리케인 찐팬입니다. 커피 한 잔 주세요. 예,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유튜브로 김정현 님이 19야 그만 갈 때도 됐는데 왜 안 가? 19야 그만 가라. 저보고 하시는 말씀은 아니죠? 허19한테 얘기하시는 거죠. 화들짝 놀랐습니다. 글쎄 말이에요. 예.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코로나19 자가검사 논의를 주문했어요. 어떤 내용이죠? 논의를 해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최종적으로 결정이 난 것은 아닌데 지금 임시 150여 곳의 선별 진료소를 설치해서 무증상 감염자를 빨리 밝혀내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런 만큼 서울역 또 용산역을 비롯해서 이 주요 또 지역에 이제 임시 선별 진료소를 이제 설치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곳에서도 사실상 모든 감염 증상이 있을 수 있는 사람이나 또는 본인 스스로가 좀 의심스러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꼭 지금 당장 증상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내가 과연 코로나19 진단검사를 해보면 괜찮을까? 이런 분들을 다 수용하기는 벅차거든요. 그런 만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게 스스로 자가진단 키트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한다면 좀 더 많은 정상자를 밝혀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이걸 한번 좀 논의해보자 이런 주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키트를 내가 집에 가지고 가서 그렇습니다. 혼자 네. 해보는 거예요? 네, 약국에서도 이제 판매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통하면 좀 더 빨리 확인이 가능한 거죠. 그거 괜찮은 아이디어 같은데?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부터 다음 달 초까지 네. 이 선별 검사소에 가면 무료로 검사를 받게 해준다는데 그것도 예를 들어서 꺼려하는 분을 위해서는 자가 선별하는 그런 키트가 있다면 그거 괜찮을 것 같은데요? 네. 그리고 실제 이제 선별 진료소의 경우에도 좀 주저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전화번호만 남겨놓으면 익명으로도 가능합니다. 예. 검사가 가능하고요. 이런 여러 편의가 있기 때문에 이낙연 대표뿐만 아니라 전문가들도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빨리 무증상 감염자를 밝혀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자가 진단 키트까지도 논의를 또 주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자가 진단 키트라는 거는 개발은 되어 있나 보죠? 그럼요. 개발되어 있죠. 야권에서는 대통령이 방역 실패에 대해 사죄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오늘 이 정부의 방역 실패다라고 이제 비판을 했는데요. 이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는 국민의 방역 실패를 사죄하고 지금이라도 백신 확보를 위한 국력을 집중할 것을 주문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영국은 이미 백신 접종이 시작된 반면에 뭐 우리는 개발도 또 구매도 제대로 안 되는지 이 국민적 궁금증에 대한 답변을 요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이 코로나19 유행 초기부터 이 전문가들은 방역과 경제를 동시에 잡을 수 없다고 했는데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고 했다가 이제 다 폭망 직전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네. 그러나 뭐 지금 이 방역 실패 아직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 더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지금 겨울 대유행이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전 그러니까요. 세계적으로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 백신 확보는 이미 계약이 완료된 건도 있고 또 곧 계약이 진행되는 건도 있다라고 했거든요. 네. 일단 뭐 백신을 또 먼저 맞는 게 또 불안하다 좀 그런 목소리도 많고요. 그래서 좀 이런 좀 반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뭐 최고의 백신은 사회적 거리두기 잘하고 개인 방역 그럼요. 철저히 하는 거라니까. 네네. 지금으로서는 마스크가 최고의 예, 백신입니다. 일단 이 위기를 잘 극복을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국회 소식 볼까요? 아직도 이 필리버스터 지금도 진행 중이에요? 네,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지금은 이제 대북 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남북관계 발전법 개정안에 반대를 하면서 필리버스터를 시작을 했는데요. 지금은 이제 최영두 국민의힘 의원이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이 코로나19 확산이 심각하니까 무제한 토론을 중단하자라는 입장이고 또 국민의힘은 그렇다면 뭐 법안 처리를 미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주말 사이에도 이 계속해서 이 필리버스터가 이어졌는데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필리버스터가 중단이 됐었거든요. 당시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12시간 48분간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었는데 뭐 정회 이후에 필리버스터가 재개가 됐지만 이 민주당은 투표를 통해서 토론을 종결했고 오늘도 뭐 오늘 밤이나 이제 내일쯤 이 투표를 그 필리버스터를 종결하는 투표에 붙일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 제가 일어나서 국회 TV를 한번 틀어봤어요. 그랬더니 누구죠? 인천에 송영길 송영길 네. 의원이 그 남북 전단 방지법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거 네. 관해서 필리버스터 정말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아마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한 10시간 넘게 했었나 봐요. 네. 자, 필리버스터. 그러면 국정원법 개정안은 이제 어제 저녁에 통과가 됐지요. 통과됐습니다. 187명의 의원이 참석을 해서 똑같은 숫자입니다. 찬성 187명으로 국가정보원법 전부 개정 법률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국정원법 개정안 골자가 뭡니까? 핵심은 이겁니다. 이제 그동안 국정원에 대해서 계속 지탄을 받아왔던 것이 바로 국내 정보에 대한 사찰이었거든요. 그렇죠. 그 정보원 자체를 이제 더 이상 운영하지 않겠다라는 것이고 또한 대공수사권입니다. 일종의 이적 행위를 하는 그런 인물을 포착하거나 또는 수사하거나 또는 대북 행위 이런 스파이 행위에 대해서도 이제 국정원이 아니라 국가정보원이 아니라 경찰로 이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동안 이걸 빌미로 해서 많은 불미스러운 수사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예. 또 심지어는 국내 부처, 정부 기관 등을 또 심지어는 시민단체까지도 국가정보원이 왜 사찰하느냐 이런 이야기도 나올 정도의 뭐 옛날에 보면은 중정에서 그렇죠. 멀쩡한 어민을 갖다가 뭐 간첩으로 중앙정보부 조직표 만들고 네. 옛날에 저 어렸을 때 보면은 그 신문 일면에 보면 무슨 간첩단 검거 그래가지고 이 조직표라는 게 쫙 나오잖아요. 네네. 심지어는 당시에만 하더라도 일본을 가서 이른바 조총련에 소속된 사람과는 아예 말 자체를 하면 안 되는 네. 그런 참 심각한 상황이었던 그랬었죠. 적이 있었는데 이 국정원법 개정안의 핵심은 바로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한다. 경찰이 중요합니다. 경찰이 중요합니까? 네, 밑줄 몇 개 차야 돼요? 밑줄 187개. 왜요? 187명의 찬성으로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요? 네. 예. 별거는 아니지만 사탕 드려요. 준비 많이 했습니다. 준비 많이 했어요. 하셨네요. 경찰이 중요하다. 네. 정상근 기자. 네. 필리버스터가 이제 이어지는 동안에 논란도 몇 차례 일었어요. 이번에는 김웅 국민의힘 의원의 발언이 문제가 됐다면서요? 네, 김웅 의원이 필리버스터를 하다가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이 성폭력 범죄는 충동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고 충동 대부분이 스트레스가 많이 쌓여서 스트레스가 폭발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불필요한 스트레스나 불필요한 치매가 있는 경우 성폭력 전과자의 재범률도 높일 수 있다 이런 말을 했는데 이 국정원법 개정안에 이런 얘기를 왜 했는지도 의아하고 또 발언 내용도 매우 부적절하다라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강선호 민주당 대변인은 이 검찰 부장검사까지 지낸 김웅 의원의 인식 수준이 참으로 저급하기 짝이 없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정의당의 정호진 수석 대변인도 사실상 성범죄자를 옹호하는 얼토당토하는 발언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김웅 의원은 관련 발언에 대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한 만큼 필리버스터를 멈추고 국난 극복에 힘을 쓰자 하던데 이에 대한 야당 반응은 어떻습니까?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는 와중에 이제 확진자 수가 1,030명 일요일 날 발표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만큼 정말 심각하다. 이제 국민들이 정치 혐오가 불을 붙고 있다. 그런 만큼 중단하고 민생을 협의하고 코로나 위기를 같이 극복하자고 이야기를 했지만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일단 필리버스터를 종결한 것에 대해서는 종료 시도를 한 것에 대해서는 주호영 원내대표는 여당이 의석의 힘으로 야당의 입까지 이 틀어막는 난폭한 일을 했다 이렇게 비난을 했고요. 민주당의 행태에 대해 국민들이 심판해 주길 바란다라면서 필리버스터를 계속해서 법안들의 부당함을 알리겠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내일이죠. 윤석열 검찰총장 2차 징계위원회가 이제 열리죠. 네. 내일 아마 이 시간이면 또 다른 이제 속보가 들어올 테니까 오늘은 그 얘기 여기까지만 하고 내일 다시 더 계속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저는 허리케인 라디오 앵커 DJ 최일구고요. 인사이트 K 2.9별 배종찬 소장 시사전문 뚱물리 정상근 기자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조두순 출소 주말에 뭐 계속 화제가 됐습니다. 네. 토요일 날 출소 아침부터 참 그 야단 법석이었는데 표정을 한번 좀 전해 주실래요? 네, 그렇죠. 지난 토요일 오전 6시 50분에 서울 남부교도소에서 나왔고요. 나올 때 이미 좀 많은 사람들, 뭐 유튜버들이 몰려서 안쪽에서 이제 조두순이 이 출소를 했을 때 이제 소리를 지르고 이제 좀 비판하는 목소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조두순은 관용차를 타고 안산의 보호관찰소로 갔고요. 그리고 1시간 정도 보호관찰소에서 신상 정보를 등록하는 등 행정 절차를 마치고 나왔는데 이 뒷짐을 지고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뉘우치고 있느냐, 이 사과할 용의가 있느냐 이런 좀 기자들의 질문이 이어졌고 여기에 대해서는 이 2차례 고개만 숙이고 또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두순은 직후에 집으로 돌아갔는데요. 앞으로 조두순은 이 전담보호관찰관이 1대1로 밀착 감시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7년간 전자발찌를 차고 5년간 온라인에 신상이 공개가 되기 때문에 지난 토요일부터 이 조두순의 얼굴 그리고 전신 사진, 키, 몸무게, 주소 등이 공개가 됐습니다. 예. 근데 출소될 때 보면은 예. 반발하는 주민들이겠죠. 차량 위에 올라가서 절대 안 된다. 네. 우리 동네로 오지 마라 이렇게 하면서 차가 완전하게 거의 찌그러지는 상황도 번네트 위에 가서 네. 뛰는 사람도 있어요. 발생을 네. 했고 계란도 던지고 그랬는데 삶은 계란을 던졌다고. 예, 정작 그러더라고요. 조두순이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진심으로 참여한다. 반성한다. 그리고 주민분들께 죄송하다 이런 말이 없더라고요. 글쎄 말이죠. 예. 근데 또 유튜버들이 조두순 그 집 근처에 몰려와서 오늘도 막 아까 허리케인 데스크에서 말씀드렸는데 네. 8명이나 지금 입건이 됐더라고요. 예. 그렇죠. 이게 시끌벅적하기도 하거니와 지금 조두순의 경우에는 24시간 보호 관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담 관찰관이 그 1대1로 전담해서 조두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범 또 우려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유튜브들이 우르르 몰려간 거죠. 네. 이게 뭐 유튜브의 속성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서 화제가 되고 있는 현장에서 조두순의 발의 집 앞입니다. 이걸 현장에 이 실시간으로 방송을 하면서 지금 구독을 꼭 누르게 되면은 몇십 명 이상 되면 당장 들어가겠다. 들어가서 조두순을 또 한 대 때려주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후원금을 보내달라 지금 그렇죠. 그러는 거 그리고 아니겠어요? 이제 조회수를 또 높이는 방법도 되는데 너무나 한꺼번에 많은 유튜브들이 조두순의 집 근처에 모이면서 그 주변에 살고 있는 주민들도 있거든요. 예.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정신이 없으니까 사실은 보호 지금 전담해서 감시를 하고 있는 경우에도 상당히 애로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해는 됩니다. 유튜브들의 관심사라는 것이 뭔가 모든 것을 궁금증을 다 해소하기 위한 표현을 하기 위한 시도를 하는 것인데 그래도 좀 적당히 주민들에게는 피해가 가지 않게끔 그런데 지금 주민들의 피해가 워낙 크다 보니까 입건되는 상황까지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건 좀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알겠습니다. 유튜브로 올리비아 권님이 오랜만에 문자를 보내셨는데 어머나 올리비아. 세상에 택시 탔는데 뚱커벨 뚱블리 목소리 들려서 들어왔어요. 네. 잘 아시죠? 올리비아 권님이 우리 예. 열성 팬입니다. 허리케인에. 예. 그래서 뚱코벨도 항상 부족하지만 격려를 해주시고 예. 사실 택시를 탔을 때는 라디오가 켜 있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예. 근데 올리비아 권이 바로 우리 또 FM 우리 TBS를 맞춰달라. 허리케인 해달라. 아마 이렇게 요청을 했을 것 같네요. 저기 배 수장님 네. 간결해 가시죠. 제가 웬만하면 관계를 하려는데 오늘 좀 시간이 여유가 있어가지고요. 그리고 절대 배 수장은 부족하지가 않아요. 풍족합니다. 그렇습니다. 그죠? 넉넉하죠. 넉넉합니다. 네. 7616님께서 일군님 마스크 좀 바꿔주세요. 오늘따라 소리가 너무 답답하네요.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네. 네, 마스크 쓰고 진행하는 그런 너무 기준이 생겨가지고 너무 많이 힘드시면은 뚱블리하고 저하고 진행을 할게요. 너 정말 그럴 거냐? 청취자 여러분 양해 부탁해 주시고요. 저도 답답하긴 한데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예.